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수급과 가격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이 반도체로 치면 특정 칩을 만들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적용할 팹을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입해서 고도의 팹을 만들어서 그 칩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 나오는 칩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온 칩의 성능이 탁월하기에 칩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칩의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팹에서 칩을 만들 때 양품 수율도 칩을 만든 경험에 비례해서 개선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칩 가격이 점점 싸지고 특정 칩의 대중화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큰 돈을 투입해서 개발해 놓은 칩과 그 칩을 만들 팹을 활용하더라도 그 기술력이 이미 극단까지 올라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칩의 성능 개선 체감이 소폭에 그치거나 쉽지 않다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구매자들이 그런 칩에 적용할 기술을 사기를 꺼려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신기술 적용이 더뎌지고 또 제작업체 입장에서는 칩을 만드는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없기 때문에 수율 개선도 느려지게 됩니다. 그 결과 특정 칩의 대중화는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의 경우는 너무나 변수가 많은데요. 칩을 제작할 때 공정 단계만 해도 500개가 훨씬 넘습니다. 이 프로세서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 장비, 소재에서 수급에 문제가 생겨도 완성품인 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령 반도체 하면 모든 공정이 다 자동화 작업이 아닐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반도체 장비는 기본적으로 수작업입니다. 그 ASML뿐만 아니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 리서치 모두 다 그렇습니다. 장비는 한 번에 납품도 수십 대 하는 수준으로 많지 않죠. 그만큼 정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작업이 많습니다. 이 자동차를 빗대 설명하면 자동차도 비싼 자동차는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죠. 명품차는 다 수작업입니다. 이런 것과 흡사하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장비는 기본적으로 수천 대 이런 규모로 납품하지 않기에 기본적으로 사람의 수작업이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서 팬데믹과 같은 사태 때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던 분야가 바로 장비 부품 쪽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어려운 이유는 이런 일련의 공정을 특정 기업이 다 할 수 없다는 점에 있는 것이죠. 그 ASML이 무게 180톤에 크기는 2층 버스 규모인 EUV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총 5천여 곳으로부터 부품을 받아서 조립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EUV 장비는 복잡한 반도체 공급망 구조의 결정판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최고라는 EUV 장비 수준에 맞는 부품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 장비 대수를 더 늘리려면 ASML뿐만 아니라 이 5천여 곳으로부터 부품을 받는데요. 이 곳들도 투자를 해서 생산 캐파를 늘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제품 생산을 1년에 수십 대, 기껏해야 20, 30대 많아야 40, 50대 정도 수준밖에 못하는 것이죠. 이 부품 업체만 해도 한 나라에서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일, 벨기에, 미국 등 전 세계에 걸쳐서 분포되고 있습니다. 가령 EUV 장비에서 렌즈는 독일 강학기업인 칼자이스가 만들고 렌즈라서 매우 정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두 수작업으로 만듭니다. 이 칼자이스의 렌즈 같은 경우는 1년에 50개 만들다가 갑자기 100개를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죠. 생산을 늘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첨단 공정이 나오면서 칩의 생산 주기는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칩의 복잡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나노 칩 같은 경우는 공정이 시작돼서 실제 칩이 나오기까지 60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7나노 칩은 90일 이상이 걸리고 5나노 칩은 100일이 훨씬 넘게 걸립니다. 3나노 칩 같은 경우는 4, 5개월 걸리는 것이죠. 이 반도체가 특히 어려운 것은 가뜩이나 기술, 자본, 즉각적 산업에 정치까지 끌어들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국가 전략 자산입니다. 우리하고 저쪽하고 생각이 다르면 저쪽을 반도체의 복잡한 공급망에서 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점점 더 실타래처럼 엉켜있고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꺼낸 것은 챗 GPT 개발사 오픈 AI 샘 올트만이 AI 칩 제조를 위해서 하나 9천조에 달하는 펀딩에 나섰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이 얘기에 마치 알트만이 구성하는 이너서클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식의
그 호들갑이 많습니다. 만에 하나 이게 가능하다면 삼성 하이닉스는 가만히 있어도 이 이너서클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특정 분야 최고 인재가 하는 말이어도 따질 것은 따져봐야 합니다. 이 알트만의 구상은 가능하지도 않고 이 구상을 뒷받침할 만큼의 공공선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아시다시피 챗 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사용하는 슈퍼컴퓨터에는 엔비디아의 그 1만 달러짜리 GPU인 암페어 100, A100 만 개가 사용됐습니다. 챗 GPT와 경쟁하는 기업들도 엔비디아의 GPU를 몇 개 썼는지 밝히는 것을 경쟁적으로 내세울 정도입니다. GPU는 원래 그래픽 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반도체지만 AI에 필요한 병렬 연산에서 기존 CPU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AI 두뇌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서버를 갖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엔비디아의 GPU, 엔비디아의 칩을 구하기도 어렵고 이 엔비디아 칩이 또 너무 비싸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효율이 뛰어나면 모르겠는데 가격에 비해서 자신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기능도 많기 때문에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의 독점 구조를 돌파하기 위해서 빅테크들이 혈안입니다. MS, 메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일 것입니다. 이런 빅테크들은 엔비디아 칩 구하기에도 혈안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칩을 직접 설계해서 엔비디아의 로부터 크게 의존하고 있는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알트만의 오픈AI와 같은 스타트업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이 알트만의 9천조 펀딩 구상은 엔비디아의 위상을 오픈AI가 차지하겠다는 것으로 엔비디아의 칩을 대체할 자신만의 칩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숱한 다른 빅테크, 스타트업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연대, 연합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명심해야 할 게 있는데요. 설사 이런 연대에 합류한 기업들도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수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미국 반도체 업체끼리 연대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 MS, 프로세서 업체 인텔이 손을 잡고 여기에 애플, 오픈AI 등이 들어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령 이들은 합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애플은 윈텔로 대변되는 MS와 인텔과의 연합에 균열을 냈던 당사자고 오픈AI가 개발하려는 칩은 결국 인텔의 프로세서 가우디 GPU의 경쟁 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텔은 오픈AI가 만들 칩, 오픈AI 칩을 자신의 파운드리를 통해서 만들어 줄 수는 있겠지만 오픈AI가 인텔 파운드리보다 낫다는 TSMC, 삼성을 외면하고 이류 파운드리의 칩을 맡기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알트만의 9천조 펀딩 프로젝트는 그 규모에서 보듯 전 지구적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그 펀딩의 사업적 이익은 알트만의 오픈AI가 핵심, 중심에 서 있습니다. TSMC, 삼성, 하이닉스와 같은 협력사 입장에서는 오픈AI도 숱한 고객 중 하나일 뿐 다른 지위를 부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트만의 구상은 황당하다는 것이죠. 그가 천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의 거대한 구상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지고지순한 명분과 이익이 없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